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양 군민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환경 영향평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앞 2차선 도로가 양양 군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깃발과 편말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는 환경 영향평가 본안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오색 대청봉 탐방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 운영에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단체까지 포함안을 제시했기에 부동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냐, 사냥이 먼저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장애인도 설악산 전생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 시범 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어요. 해주라고 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군수와 의장, 추진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오색마을 주민들도 삭발식에 동참했습니다. 원주지방 환경청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추석 민심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춘천 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공무원 출장 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출장비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가산 징수액을 5배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출장 보도가 잇따르자 지방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사전 출장 명령 결제에 따라 여비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복귀 시간이 앞당겨져도 출장 내역을 고치지 않고 여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관리자의 결제를 거쳐야 합니다. 3분 거리에도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 이처럼 2km 미만 근거리 출장에는 실비가 지급되도록 여비 지급 등급도 세분화됩니다. 현재는 4시간 미만은 만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으로 등급이 나뉘지만 앞으로는 2km 미만 실비 지급이라는 등급이 추가됩니다. 근절이 될 것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춘천과 양구, 태백 등 도내 지자체 허위 출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맞는 징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환승 시스템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 춘천시가 시민체험단과 함께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춘천 거두 농공단지 입구, 마을버스가 승객들을 태웁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가 이곳을 오고 갔지만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농촌 지역엔 마을버스만 운행됩니다. 버스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거두 농공단지 입구의 경우 하루 5번의 버스 운행이 15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20여 분 만에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 핵심 중 하나가 환승 시스템입니다. 겹치는 노선을 줄여 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진 대신 버스 노선이 기존 89개에서
48개로 단순화됐습니다. 때문에 장거리 이동의 경우 한 번쯤 버스 환승을 해야 하는데 처음 도입된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편 초기 주요 승강장과 마을버스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것이 노선 개편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 자기 노선, 자기 버스 책임제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시내버스 청춘 노선도 생겼습니다. 현재 남춘천역에서 버스를 타면 춘천 명동을 우회해 강원대학교까지 30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강원대학교까지 곧장 가고 학교 안에 정류장도 생깁니다. 제가 시범 운행으로나마 지금 한번 타봤는데 거의 한 15분에서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봐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아마 통학하시는 학우분들이 특히 좀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된 춘천 시내버스 노선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56년 만에 춘천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시민들이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3월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도내 수협들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심각한 일부 수협에서는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정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해양수산부가 수협 중앙회에 보낸 무자격 조합원 정비 문서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곧바로 수협 중앙회는 전국 91개 단위 수협에 2달 동안 이달 말까지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 수협이 지난달 자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는 정리 기한이 빠져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온 공문도 이사회에서는 다 나왔어요. 지침서까지 나왔는데 문서가 뭐 한 장 둔갑을 해서 12월 말일까지만 조합원 정리를 하면 된다. 고성군 수협은 올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투표가 논란이 돼 현재 당선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당시 1,080명의 조합원 가운데 44%인 480여 명의 자격이 논란이 됐는데 이사회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비를 미뤘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됐는데도 고성군 수협은 조합장이 새로 선출돼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막연한 조합원 정비 계획만 밝혔습니다. 세수부에서 온 그 지침에 보면은요, 그 정리하는 방안을 또 다시 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세부 어떤 추진 계획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지시한 건 선거 관련 소송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수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폐기물들을 한적한 곳에 몰래 가져다 버리는 비양심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서 무단 투기 현장을 확인해도 버린 사람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각 아래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한켠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욕조와 변기, 세면대와 타일까지 화장실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합니다. 인근 고속도로 옆도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폐기물이 군데군데 버려져 있는 모습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을 찾아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설비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무단으로 많이 투기를 하고 또 이게 또 도로공사에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쌓인 곳에 더 쌓이게 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일루배당 8만 원 정도로 버려진 양을 보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건설 폐기물은 보통 처리업체가 수거하는데 일부 철거나 수집업체들이 적은 돈을 받고 가져다 몰래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소량의 경우 배출자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자들과 일부 철거회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적 드문 곳에 버리는데 폐기물을 버리는 배출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위탁해서 버리는 폐기물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버려진 폐기물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비양심적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와 속초, 고성과 양양 등 4곳의 시장 군수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내려집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고 11시 30분에는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70만 원,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22명 발생해 전국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 115명이 발생해 27명이 숨졌으며 도내에서는 6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 환자 수는 강원도가 22명으로 19.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9명, 충남이 15명, 전북이 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석 벌초와 성묘 때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더 이상 축협의 축제 참가 문제로 대화하지 않겠다며 기존 계획대로 축협 없이 횡성한우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4월 횡성한우 축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지만 축협 측의 기습 시위로 공청회가 무산됐고 축제가 임박한 지금 합동 토론회를 요구하는 건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지난 23일 조합원들이 부군수실을 불법 점거하고 담당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 폭력에서 정서적 괴롭힘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2,000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54.2%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순으로 정서적 괴롭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도내 체불 임금이 164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92억 원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원 지역의 체불 근로자 수는 모두 3,400여 명으로 체불은 16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보름여 앞둔 지금 노동자 1,100여 명은 여전히 92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일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과 권리 구제에 나섰습니다. 성묘철을 맞아 음복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경찰이 추석 전 음주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50대 운전자가 음복으로 술을 마신 채 과속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에도 도내 고속도로에서만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전 고속도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8일까지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실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개학 초기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학교 급식소 170곳과 집단 급식 판매업소 7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하는지와 부패와 변질 우려가 있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하는지 등입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선 사과가 추석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선 사과는 올해 300여 농가 241헥타르에서 4,500톤을 수확해 180억 원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작목으로 재배를 시작한 정선 사과는 해발 500m 이상 산간 지역에서 자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1회 평창 효성문화제가 다음 달 7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5일까지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을 재현한 약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메밀꽃밭과 전통마당, 문학마당 등이 조성돼 이야기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효성문화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에 선정되면서 보다 다채롭고 대규모로 치러지게 됩니다. 태백시가 지난해 5월 구문소동에 준공한 동점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 보조금과 투자 설비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조성한 동점산업단지는 11만 5천 제곱미터의 18필지가 조성됐고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에 2필지가 선분양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가운데 연도별 하락폭은 남자가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지난해 13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54.8%, 여성은 47.1%에 머물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